혹시 코를 높이더라도 지지력을 약간만 보강해줘도 변형 없이 높이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닥터눈코익 정현희 원장입니다. 어제 내원한 환자분께서 저한테 보형물을 쓰기 싫어갖고 코끝만 높이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코 수술을 계획하시는데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떤 점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알고선 결정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코끝 성형입니다. 사실 코끝 성형만 한다는 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수술적으로는 훨씬 간단한 수술이 되죠. 그래서 제가 코끝 성형만 생각하시는 분들을 뵙게 되면 상담이 길어지기도 하는데 그냥 원하시는 대로 수술해드리고 돈 버는 의사들도 많을 텐데 내가 왜 환자분 설득하느라고 사소고생을 하나 싶을 때도 많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수술 계획하시는 분들일 경우에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흔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러는 거지 제가 고집이 있어갖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끝 구조는 콧대 라인보다 살짝 높은 높이로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야만 예쁜 코의 모양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콧대가 낮은데 코끝 수술만 하기를 원하신다면 코끝도 아주 살짝만 높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훨씬 쉬워지게 되죠. 근데 안타깝지만 수술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코가 낮다고 느끼는 분들은 대부분 코끝만 낮다기보다는 콧대와 코끝이 함께 낮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코끝만 자연스럽게 높였다가는 콧대는 변하지 않고 코끝만 미미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수술 전이나 후나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 환자분들 중에서 콧대도 높아지면서 꽤나 상당한 변화가 생겼는데도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시고 수술 전후 사진을 확인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코끝 수술만 하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코끝 성형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진짜 코끝 성형만 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수술이 가능한지입니다. 과거에는 코끝 성형을 한다고 하면 지지구조에 대한 교정 없이 귀형골을 떼서 간단하게 코끝에 얹어주는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고 수술 시간도 매우 짧았죠. 콧대 보형물을 삽입하면서도 보형물을 코끝까지 넣고 코끝에다가 귀형골을 살짝 얹어주고 코끝 수술했다고 해서 정식 코끝 수술 비용을 따로 받기도 했죠. 근데 이렇게 코끝에 간단히 귀형골을 올려주는 수술로는 코끝이 원하는 만큼 높아지지 않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지구조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코끝을 높였을 때 발생하는 피부의 압력을 코끝 구조가 견디지 못하고 코끝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높이는 만큼 코끝이 눌리면서 낮아지고 오히려 한쪽으로 뒤틀리는 모양으로 변형이 발생하는 분들이 흔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방식으로 코끝을 원하는 높이까지 높이려면 한 층의 연골이식으로는 원하는 높이 도달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귀연골을 크게 떼거나 비중격 연골을 추가적으로 활용해서 여러 층, 많게는 한 5층까지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층을 쌓아 올려서 코끝 높이를 억지로 달성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경과 후에는 코끝 떨어짐이나 코끝 연골 구조에 비틀림 현상이 생기면서 재수술을 다시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제가 재수술하면서 가장 흔하게 보게 되는 수술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코끝을 구성하는 양측 콧날개 연골을 단단히 묶어서 지지력을 보강해주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콧날개 부분에 자연스러운 볼륨을 형성하는 구조가 중앙부로 당겨지면서 마치 코끝까지 분필을 넣어놓은 것 같은 부자연스러운 모양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역시도 그리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게다가 지지구조로서의 역할을 할 정도로 힘이 많이 보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형도 흔하죠. 다만 연골을 묶어주는 술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골을 묶어주는 술기는 코의 세부적인 모양과 하이라이트 위치를 조정해주는 데는 좋은 술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력을 만들어주는 용도로 단단하게 당겨 묶어주게 되면 오히려 모양 변형을 동반하는 것이지 수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두 가지 수술 방법이 용인되는 이유는 외국에서 만들어진 교과서에 위 수술 방법이 코끝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되기 때문인데요. 안타까운 점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종에 따라서 코끝 피부가 얇고 부드럽게 잘 늘어나는 경우에 연골의 세부적인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인종 특성상 코가 높아서 코끝을 많이 높여야 되는 환자가 적다는 점뿐만 아니라 혹시 코를 높이더라도 지지력을 약간만 보강해줘도 변형 없이 높이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코끝 피부가 두껍고
코바닥이 낮아서 코끝에 가해지는 압력이 강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수술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코끝 떨어짐이라는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코끝에다가 연고를 탑을 쌓듯이 쌓는 수술 방법이나 연고를 묶어주는 방법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안정적인 높이 달성을 위해서는 코끝을 지지해주는 비중격 연고를 연장하고 연장된 비중격에 연고를 적절한 모양으로 재배치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이렇게 수술하였을 때 코끝이 단단한 느낌이 되기 때문에 말랑코를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귀연고를 넓게 채취해서 이를 절반으로 나누고 이중으로 봉합해서 어느 정도 부드러운 강도를 만들면서 비중격을 연장하듯이 지지구조를 보강하고 연고를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 코끝 떨어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높이를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뒤틀리는 현상도 적고 유지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귀연골만을 써서 말랑코로 높인다면 목표를 충분히 낮추고 이러한 방식으로 수술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진짜 코끝 성형만 해도 괜찮은 조건이 뭔지입니다. 진짜 코끝 성형만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중안부도 돌출되어 있고 코의 전체적인 높이가 낮지는 않은데 코끝만 살짝 떨어진 구조인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코끝 높이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콧대와 부드럽게 연결되는 라인도 잘 만들어지고 변화량이 당연히 크진 않겠지만 어차피 전체적인 입체감을 원한다기보다는 코끝의 세부 교정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족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높은 콧대와 높은 중안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중안면이 함몰되어 있고 낮은 콧대를 가진 분들이 훨씬 더 많은 편이라 코끝만 성형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본인 얼굴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본인이 가진 목표를 정하고 이걸 바탕으로 알맞은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코끝 성형을 주제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DI 성형외과 닥터눈코익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